최근 제 영상에서도 AI 채널을 2개 정도 운영하다가 전부 수익 정지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제 채널의 첫 영상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았던 이야기가 AI로 된 딸깍 고액 강의 절대 듣지 마라. 그냥 시작도 하지 마라. 유튜브로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절대 없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진짜 제발 하지 마세요. 유튜브는 우리 같은 크리에이터들의 사정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알고리즘은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AI로 찍어내는 영상에 어떤 노력을 했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패턴과 데이터로 판단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영상에선 AI 양산형 채널이 점점 더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지와 유튜브가 좋아하는 컨텐츠, 밀어줄 수밖에 없는 컨텐츠는 어떤 건지 공식 근거와 함께 의견을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는 광고 회사죠. 광고 회사에서 광고주는 갑입니다. 유튜브가 돈을 버는 근간 그 자체인 건데요. 광고주들은 양산형 채널과 양산형 컨텐츠에 자신들의 광고가 노출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연히 클레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점점 더 가속화될 겁니다. 아무리 각종 꼼수와 우회 방법이 생겨도 알고리즘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왜 제가 AI 양산형 채널은 시작도 하면 안 됩니다 라고까지 말씀드리느냐? 이건 AI가 나쁜 도구라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AI를 써서 사람의 기여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영상을 비슷한 틀로 계속 찍어내는 방식인 겁니다. 최근에 70만 그리고 100만 가까운 AI 양산형 유튜버들이 하루아침에 채널이 삭제가 된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유튜브는 이런 유형을 수익화 정책에서 오래전부터 문제 삼아왔고 2025년 기존의 반복적 컨텐츠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진정성 컨텐츠라는 표현으로 정리했어요. 유튜브 설명을 보면 템플릿처럼 거의 변화 없이 찍혀 나온 영상, 대량 생산된 영상, 쉽게 복제 가능한 영상은 위험 신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영상 하나가 아니라 채널 전체를 보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AI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인 거죠. 유튜브도 생성형 AI를 제작 보조로 쓰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정리하거나 보조 이미지를 생성해서 만들거나 초안을 작성하거나 편집을 보조하거나 자막 보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반대로 시청자가 실제 상황으로 오해할 만큼 사실적으로 합성한 컨텐츠는 공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AI를 써서 만든 결과물에 창작자의 생각, 해석, 차별점이 거의 없으면 그때부터는 채널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즉 AI는 도구일 뿐인 거고 문제는 도구를 핑계로 창작을 포기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착각하는 지점이 있는데 내 건 유튜브에서 흔히 보이는 게 아니라서 블루오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면 결국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양산형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벤치마킹의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AI 딸깍 강의에서 벤치마킹이라는 단어를 막 써대면서 결국은 카피를 가르쳐요. 어이가 없죠. 벤치마킹은 남의 영상을 베끼는 게 아닙니다. 남의 영상이 왜 잘 됐는지 원리를 배우라는 거죠. 이 제목은 왜 클릭했는지, 이 도입부를 사람들이 왜 붙잡고 보는지, 이 사람은 왜 신뢰를 얻었는지, 이 영상은 왜 끝까지 보게 되는지 그런 구조를 뜯어보는 게 벤치마킹의 핵심인 거죠. 반면 카피는 겉모습만 훔쳐오는 겁니다. 제목은 비슷하게 하고, 썸네일 비슷하게 하고, 말투 비슷하고, 구성과 구조 비슷하게 하고, 심하면 내용까지 비슷하게 갑니다. 이 핵심이 뭐겠어요? 우리가 AI와 같은 생성형 툴로 모든 걸 맡겼을 때 다 비슷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채널의 내가 사라진다는 거고 유튜브가 경계하는 것도 결국 그 지점인 거죠.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봐도 내 채널을 대체할 수 있겠다. 누구나 똑같이 내 채널을 만들 수 있다. 이 지점이 겹친다면 그 채널은 오래 버티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기성 고액 강의, 딸깍 강의를 왜 조심해야 하느냐? 이런 강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유튜브를 브랜드와 신뢰의 게임으로 설명하지 않고 쉬운 과정으로 복제와 속도의 게임처럼 설명하죠. 하루에 몇 개씩 올리세요. 얼굴 안 나와도 됩니다. 대본은 AI가 다 써줍니다.
이 프롬프트만 저한테 배우시면 돼요. 제가 개발한 AI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거 쓰면 문제 없어요. 누구나 금방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죠. 그런데 유튜브는 공식적으로 스팸, 기만, 사기성 운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을 어기면 콘텐츠 삭제를 넘어서 채널 종료까지 갈 수 있어요. 결국 쉽게 빨리 대량으로만 가르치는 방식은 크리에이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정책과 충돌하기 쉬운 길로 데려다주는 지옥행 열차인 거죠.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인데, 만약 채널이 정말 종료까지 가버리면 그냥 그 메일과 계정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공식 문구상 강제로 삭제된 사용자는 다른 유튜브 채널을 사용하거나 보유하거나 생성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기존 채널도 새로운 채널도 나중에 얻은 채널도 심지어 본인이 반복적이거나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채널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내 계정과 이메일이 망했으니까 다른 메일로 다시 하지 뭐, 이런 식의 접근은 공식 정책상 우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편하자고 들어간 길이 나중에는 채널 하나가 아니라 내가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전체적으로 날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선택인 겁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정말 쉬운 과정으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양산형 채널들을 직접 찾아보세요. 잘 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지금 얼마나 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영상들이 유튜브 시장에 판을 치고 있고 대부분 99% 이상은 돈을 벌고 있지 못하고 심지어는 저에게 댓글을 달았던 구독자님처럼 본인의 채널이 날아가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방향은 도대체 뭘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하죠. 벤치마킹은 깊게 하고 카피는 끊어버리고 AI는 보조로 써야 합니다. 잘 되는 채널을 보면 배울 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내 주제에 맞게 바꾸고 내 언어로 다시 설명하고 나의 사례와 스토리를 넣고 내 기준을 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정보성 영상이라도 누군가는 기능만 설명하고 끝납니다. 왜 이 정보가 왜 시청자에게 중요한지, 이걸 안 하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어디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지까지 풀어줍니다. 바로 그 차이가 내 채널의 이유가 되는 거죠. AI는 여기서 정리와 보조를 맡는 도구일 수는 있어도 그 이유를 대신 만들어주지는 못하죠. 유튜브에서 오래가는 채널은 결국 나다운 채널입니다. 이건 감성적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실무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AI 시니어 롱폼으로 가짜 의사가 등장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마치 라디오를 진행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영상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이미 시니어 분들도 점점 더 그게 AI로 만들어진 건지 식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그런 거 보면 괘씸해서 그런 영상이 뜰 때마다 신고를 누른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 의사가 진짜 의사인 줄 알고 댓글까지 달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죠? 기만인 겁니다. 결국 나라는 사람이 진짜 나와서 나의 말투, 내 관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내가 화내는 지점, 내가 공감하는 방식, 그런 게 쌓여야 구독의 이유가 생깁니다. 양산형 채널은 영상은 만들 수 있어도 관계는 만들지 못하죠. 조회수 몇 번은 나올 수 있어도 신뢰를 쌓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처럼 신뢰가 중요한 타겟일수록 훨씬 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건 어떻게 더 빨리 찍어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더 나답게 전달하느냐 이겁니다. 유튜브 정책도 그 방향을 밀어주고 있고 결국 시청자도 그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AI를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AI에 기대서 채널을 비워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카피하지 마시고 벤치마킹 하라는 겁니다. 양산하지 말고 나만의 해석으로 가야 합니다. 딸깍 강의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 목소리와 내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유튜브는 결국 복제 속도를 보상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차별화된 진정성을 오래 남기는 플랫폼입니다. 유튜브에 광고를 맡기는 광고주들도 그러한 채널들에 자신의 광고가 들어가길 원해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은 분명합니다. 유튜브는 많이 클릭된 영상보다 시청자가 오래 만족할 영상을 더 추천하죠. 공식 문서도 추천 기준으로 미시청 기록, 시청 시간, 좋아요와 싫어요,
관심 없음, 만족도 설문을 제시하고 크리에이터 가이드에선 제목과 썸네일의 정확성, 그리고 첫 도입부에서 후킹을 잘 해야 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책임자 토드 보플에도 알고리즘 핵심을 만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르네 리치라는 사람도 이를 자동화된 입소문이라고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추천 시스템 연구도 클릭 같은 단기 반응보다 장기 만족과 지속 참여를 더 중요한 목표로 보고 있는 거죠. AI 양산형 채널은 시작도 하지 말고 좋은 채널은 깊이 연구하되 내 방식으로 바꿔서 나다운 개성을 살려 유튜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다운 개성을 살리는 게 무슨 말인지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무튼 유튜브를 할 거라면 이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길게 가는 길이고 결국 돈도 신뢰도 남는 길인 겁니다.